안녕하십니까. 안근무의 휙서비스입니다. 뉴욕 증시 급락세가 계속됐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서 사흘 동안 사라진 투자자들의 재산이 1.5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당겼던 지난해 미국 재정부양의 규모 1.9조 달러에 거의 맞먹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 종합지수입니다. 2020년 3월 팬데믹 바닥에서부터 작년 11월 사상 최고치까지 145% 올랐죠. 그 상승분의 50%, 절반을 반납하는 지점에 이제 근접했습니다. 뉴욕 증시 대표지수 S&P 500입니다. 4,000선이 무너지면서 작년 3월 이후 최저치가 됐습니다. 증시 불안을 촉발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중국입니다. 코로나 무관용 정책 속에서 상하이 봉쇄가 무기한 지속되는 중입니다. 성장이 타격을 받고 공급망 교란으로 물가 압력은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연준 긴축이 가속도를 내는 상황이라서 그 위험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달러 위안 환율이 그 위험을 잘 드러내줍니다. 달러 강세 속에서 나타나는 위안화 약세. 달러 위안 환율은 최근 3주 동안에만 6% 넘게 뛰었습니다. 연준 금리 정책 전망을 반영하는 미국채 2년물 수익률입니다. 2.75%를 넘나들던 2년 만기 금리가 2.5%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할 것 같다는 관측이죠. 글로벌 자산시장의 벤치마크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입니다. 3.2%를 넘어섰던 10년 만기 금리가 순식간에 3%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성장 전망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장단기 금리차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 스프레드는 벌어지는 흐름을 탔습니다. 장기금리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겁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국채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밤사이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락한 영향이 컸지만은 유가도 따지고 보면은 수요 우려가 커진 영향을 받았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커진 겁니다. 성장 우려가 증시를 주저앉히고 증시 급락세는 성장 우려를 증폭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번 1분기 뉴욕 증시 어닝 시즌 동안 수요가 약하다고 기업들이 언급한 횟수가 급증했습니다.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실적 발표 때 기업들이 좋아졌다 또는 나빠졌다 이런 표현들을 쓰겠죠. 그 좋고 나쁜 표현의 빈도 차이로 도출한 기업들의 자신감 지수 역시 지난 2020년 2분기 이후 최저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성장 에너지의 약화가 인플레이션 안정으로 이어지기만 한다면 길게 봐서는 나쁠 것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